상가함수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직선, 반직선 있었잖아. 얘가 반직선, 얘가 반직선. 근데 얘는 고정이 돼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반직선은 움직이거든. 그래서 동경이라고 불러. 움직이는 축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데, 동경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움직인 양을 각이라고 정의해. 각. 이해했나요? 각이다. 자, 이제 저 각이 30도는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잖아. 30도는 얼마나 되지? 우리가 이렇게 90도인 각의 한 3분의 1 지점이 되니까 얘가 30도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이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는 진짜 요만큼 움직여서 멈춰버린 녀석이고, 이 녀석은 한 바퀴 돌고 더 가서 이 자리에 멈춘 녀석이야. 그러면 얘는 30도라고 얘기를 해. 겉으로 볼 때는 30도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실제로는 390도인 거야. 회전한 양으로 따져보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30도, 얘도 30도처럼 보이긴 하지. 그렇게 따져보면은 또 뭣도 있냐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전진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360도를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움직였으면 얘는 몇 도인 거야 사실은?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다, 그지? 얘는 얼마? 얘는 390도가 되는 거다. 30도나 390도나 마이너스 330도는 다 뭐처럼 보여? 그냥 30도처럼 보이지? 자, 책을 한번 읽어볼까?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 OP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는 그냥 용어 이름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림을 보시면 시초선,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각을 봤더니 OX가 있고 OP가 있는데 알파도만큼 움직였대. 알파도만큼 움직였는데 걔를 어떻게 실제로 표현했냐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자, 글로 읽어보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입니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30도, 얘는 390도, 얘는 마이너스 330도인데 이 녀석을 한꺼번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하는 걸 30도의 일반각이야 라고 표현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30도처럼 보이는 녀석을 사실 따져보면 진짜 30도, 한 바퀴 돌고 30도, 거꾸로 한 바퀴 돌고 30도인 거잖아.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각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겠지. 통틀어서 30도의 일반각,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녀석은 사분면은 아닌 거지. 어떤 점이 이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얘는 1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아무 상관없이 그냥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표현하기로 이제 얘가 1사분면의 각, 얘가 2사분면의 각, 얘가 3사분면의 각, 얘가 4사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별 내용 없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소개하는 내용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살짝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개념 체크. 이번에는 쉬운 문제도 풀겠어요. 간단하게 97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야. 2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의 꼴로 나타내세요. 일반각으로 표현하세요. 이런 얘기다. 자, 1번 430도는 실제로 360도를 넘어서 버렸잖아. 이 녀석은. 얘는 360도하고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지. 430에서 360을 빼면 얼마냐? 70도야. 플러스 70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2번 670도는 360도 두 번 돌면 720도니까 아니 두 바퀴 안 됐네. 한 바퀴밖에 안 되네. 얘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하시고 670에서 360을 뺐더니 얼마야? 310도가 되니까 플러스 310도. 얘는 실제로 얘는 70도의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310도의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3번 마이너스 110도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마이너스 110도는 일단은 360도를 기준으로 좀 많이 움직여 버려. 마이너스 360도로.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하고 360도하고 110도의 차이는 얼마가 되지? 250도가 되겠지. 얘가 여기다 플러스 25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각은 뒤쪽에 나오는 이 알파도에 해당되는 녀석은 0에서부터 360 사이에 있는 각이 나오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지? 자, 4번 마이너스 590도야. 마이너스 590도는 얘는 360 곱하기 얘도 얼마야? 얘도 두 바퀴 못 가네. 그지? 근데 두 바퀴를 덜 가면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되니까 두 바퀴 더 가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0도 이렇게 뽑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분면의 각에서 3번 그러면 56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사분면의 각은 여기 나와 있는 일반각의 표현에서 알파에 해당되는 녀석을 가지고 사분면의 각으로 읽어줍니다. 이런 얘기다. 그치? 그럼 얘는 720 안 되니까 360을 갖다 빼주면 얼마가 되니? 360 곱하기 1 플러스 200이 되잖아. 여기가 90도짜리, 여기가 180도짜리, 여기가 270도짜리. 아, 그러면 얘는 뭐죠? 3, 4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250도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고 자, 얘는 얼마 차이 나니? 110도 차이 난다. 그치? 110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2, 4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예 그냥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180만큼 갔다가 얼만큼 더 가야 돼? 180에서 빼니까 70만큼 더 가면 되잖아. 70만큼 더 가면 그래봤자 얘는 2, 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살짝 한 문제 풀고 돌아오도록 하고요. 필수 예제 1번
내가 왜 이걸 먼저 풀었는지 2번하고 3번을 왜 먼저 풀었는지 이 필수 예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 봐봐. 필수 예제 1번.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야. 이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면 여기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0에서 90 사이다. 맞아? 아니지.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봐봐. 3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만드냐면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90에 못 미쳐. 70도. 이거 얼마야? 430도지. 43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일사분면의 각이잖아. 그러면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 녀석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0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게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범위로 가져가죠. 아시겠죠? 0에서부터 90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확인 체크 아래에 있는 개념 체크 2번하고 3번 문제를 풀고 출발한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뭐가 돼? 3분의 세타는 얘를 다 3으로 나누면 되잖아. 120 곱하기 n 120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30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20도에서 150도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0도에서 얼마야? 270도까지가 되고요. 얘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 자, 얘가 90도짜리, 얘가 180도짜리, 얘가 270도짜리, 얘가 0이나 360도짜리를 생각이 편하게 30도씩 끊어가지고 표시했어. 0에서 30까지니까 여기 있어. 그 다음은 120, 150이니까 120에서 150 사이니까 여기 있어. 그 다음은 얘가 240, 얘가 240이고 얘가 210이니까 240에서 270 사이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n이 3일 때가 되면 얘가 얼마나 돼? 360도고 얘는 360에 플러스 30이 돼.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와버리네. 그치? 그러면 얘 1사분면, 얘 2사분면, 얘 3사분면이니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저 세타를 0에서 90이라고 출발해버리면 3분의 세타는 뭐가 돼? 1사분면 하나밖에 얘기를 못하게 돼. 따라서 최초에 출발할 때 1사분면의 각을 360 곱하기 n부터 360 곱하기 n 플러스 90이라고 설정하고 출발하셔야지
제대로 된 3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사분면은 결국에는 세 파트로만 나타나게 되고요. 4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영역은 네 군데가 나타나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자, 얘네들 간격도 있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지고 색칠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지고 색칠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지고 색칠하고, 이런 범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사분면의 각은 다음과 같다.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까? 지금 해버릴까? 지금 해버립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지운다. 동경은 아까 설명한 거고, 위치관계라는 표현은 우리가 전에도 들어봤어. 위치관계 뭐 할 때 나왔어? 직선의 위치관계,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했었지. 그래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라는 걸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식으로 표현했잖아. 연립해서 한 배씩 0보다 커요, 한 배씩 0이에요, 한 배씩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반지름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D가 R보다 커요, D하고 R이 같아요, D보다 R이 커요, 이걸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동경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두 개의 직선에 관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 녀석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이런 얘기라고. 아시겠죠? 자, 출발. 1번.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가 베타보다 좀 더 많이 움직인 걸로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가 알파라는 각이고 또 얘가 베타라는 각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지? 자,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의 위치 관계를 표현할 때는 알파하고 베타의 더한 값과 뺀 값, 합차가 특수각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각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 0도, 30도, 45도, 60도 등등등,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 B의 값을 외워서 갔던 그 정도의 각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은 어떤 값이 될지 모르지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0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0이 됐어요.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잖아. 몇 바퀴 더 돌았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0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일반각의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360 n 플러스 빵,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건 알파가 베타보다 좀 더 크다는 거,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더할 건지 뺄 건지.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특수각의 형태가 나와야 되고 그 특수각의 일반각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2번.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쟤랑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쟤도 같은 직선 위에 있잖아.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알파 요만큼 갖고 베타가 요만큼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낫지. 알파에서 베타 뺐더니 얼마야? 180도가 된다. 그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80도니까 360 n 플러스 18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근데 왜 다들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이건 상관없이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각에 대한 설명, 일반각 설명해주고, 야 뭐 있잖아, 뭐 30도, 뭐 45도, 60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야 삼각함수의 시어쩌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러면 얘가 x축이잖아. 하나가 여기, 하나가 여기.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알파가 요만큼 왔고 베타가 요만큼 왔어. 이게 뭐지? 이거 더해야 돼, 빼야 돼? 자, 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표시해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 되냐, 빼야? 이거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요 베타 각이 동그라미잖아. 알파 각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동그라미 하나 빠지니까 얘 여기다 끼워 넣어주면은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은 360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360이니까 어차피 그냥 360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앞에 써줄 때 그것만 확인하면 돼. 저기 더해서 나온 값인가 빼서 나온 값인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금방금방 찾아갈 수 있으니까. 4번.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래요. 그럼 얘 알파, 얘 베타. 요게 알파라는 각이고 요게 베타라는 각이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얘는 뺀다 치면은 요만큼 간 거에서 얘를 갖다 뺐더니 여기서 x를 빼야 되잖아. x를 빼니까 요놈 두 개. 아니 안 되네. 그럼 뭐야? 얘네 둘 더해버려야 되겠네. 그치? x가 여기 딱 끼어 들어가면 될 테니까.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돼? 180이 되겠다. 그죠? 180이 되니까 360 n 플러스 18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5번)
두 개의 동경이 이번에는 y는 x의 대칭이랍니다. 얘가 요만큼 생긴 게 알파, 요만큼 생긴 게 베타. 알파 요만큼 같고요, 베타가 요만큼 같아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를 여기다 박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90도가 되시겠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n 플러스 90도와 같이 표현하는 게 두 동경이 y는 x에 대칭할 때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넘어가서 필수예제 2번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두 동경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잖아. 얘가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범위가 0에서 180도 사이라고 합니다. 만족하는 세타를 다 찾아보세요. 이랬다. 두 동경 일치, 맨 처음에 거 잘 모르겠음. 대충. 자, 뭐 두 동경이 일치한데 찍 얘가 7세타이자 세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빼야죠. 7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야 돼? 빵. 360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6세타는 360n, 세타는 60n이 됩니다. n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0 안되네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60도 되네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120도 되네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180도 안되네요. 따라서 원하는 세타는 60도와 120도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기시고 지우다. 아 이거 얘들아 듣고 자야 되는데. 눈 떠. 야, 드라마는 1회를 꼭 봐야 돼요. 1회 안 보고 2회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가. 삼각함수는 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 설명을 안 들으면 그 뒤로는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 왜냐면 각도를 다른 녀석을 사용할 거거든.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썼던 것들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라는 표현으로 각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아시겠지? 자, 호도법이 뭐야? 호도법이 뭐지? 이게 요 원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정삼각형을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얘를 몇 등분에 했냐면 60등분을 한 거야. 60등분을 해서 나온 이 녀석의 각이 1도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분초, 도분초. 얘네들은 60진법의 수들이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30도, 45도, 60도에 사용하는 얘를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잖아. 디그리. 이 도는 60등분해서 만들어진 각이라고 해서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60분법의 각인 거야. 그러다 보니 정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정삼각형에서 한쪽에 내각을 60등분 해가지고 1도로 만들고 또 60등분 해가지고 1분으로 만들고 또 60등분 해가지고 1초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각들이거든. 그래서 뭐 알파의 일반각을 표현해봐 그러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라고. 도로 표현한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중3 때 뭘 배웠냐면 루트 2가 등장해서 무리수가 등장하면서 실수까지 배웠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1 때 와가지고 호스단이 아이를 가르쳐 주면서 야 이제 너희들은 복소수까지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작도 하냐? 해? 나 중학교 1학년 때 작도했거든. 작도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얘가 180도인데 이 180도를 뭐라고 불러? 평각이라고 불러. 평각. 평평하잖아. 얘를 이분법에 의해서 90도로 만들잖아. 그치? 컴퍼스 대고 이렇게 찍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찍고 저쪽 연결해서 가면 얘가 90도가 되잖아. 그 다음에 또 90도를 같은 2등분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속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유일하게 90도만 3등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최초에 출발하는 각이 180도고 그 다음에 90도가 되고 그 다음이 30도, 60도로 나눠지는데 어차피 얘를 나누면 30인 거고 얘를 2등분하면 45도가 됐단 말이야. 그치? 나머지는 무조건 15도, 22.5도 이런 식으로 다 절반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순환소수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분수꼴로 표현되어지는데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2나 5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나는 얘를 전부 다 2로 나누고 있단 말이야. 2 나누기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각도는 유리수의 각이라고. 근데 중학교 때 루트 2 하면서 무리수 가르쳐주면서 실수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무리수의 각 좀 쓰고 싶어. 우리도 각을 실수화시키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각을 실수화시키고 싶어. 어떻게 하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만 썼다? 유리수의 각만 썼다. 그러면 이제는 실수의 각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뭘 약속하냐면 얘가 R 그 다음에 얘가 L 그 다음에 얘가 세타 이렇게 돼 있어. 이 부채꼴에서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한 거야. 얘를 정의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죠? 일단 속도, 속력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 거리는 킬로미터고 시간은 아워란 말이야.
이게 속력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단위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지금 목적은 뭐냐면, 아무튼 이 녀석을 뭘로 만들고 싶어? 실수처럼 생각하고 싶단 말이야. 그치? 실수처럼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일단 세타를 R분의 L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바꿔. 반지름이 일자리의 원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단위원이라고 불러. 단위원. 그럼 반지름 일자리 원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 세타가 L이 돼. 그러면 이때 얘가 L이고 얘가 세타인데 반지름이 1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세타하고 L이 같은 값이 돼버려. 근데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길이가 실수인 걸 따져봤거든.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면 얘도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세타의 각이 실수의 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리수의 각, 실수의 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 R은 뭐야? 반지름이니까 길이겠지. L은 뭐야? 호의 길이니까 또 길이겠지. 얘를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센티미터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이 자식은 단위가 없어. 저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단위가 없거든? 근데 얘를 분수꼴로 만들어서 갔다라고 해서 얘를 그냥 라디안이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녀석이 뭐가 돼버리니 1이 되고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자, 책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45도, 70도, 12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하는 60분법을 사용하였다. 이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막판에 했던 얘기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각이 1라디안입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얘 단위라고는 했지만 실제는 단위라기보다는 구별하는 표현법, 이게 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좀만 더 하고 재워야겠다. 잘 봐봐라. 여기서 1라디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반지름 일자리 원에 대해서 따져볼 거거든. 자, 요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얘 몇 도니? 360도지.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타가 R분의 L이었는데 R이 1이다 보니까 세타하고 L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요때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 호의 길이는 뭐랑 같아? 원주의 길이와 같지. 그러면은 원주의 길이가 여기서는 얼마야? 2파이 R이니까 2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뭐를 읽어주면 돼? 얘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지. L의 값하고 세타의 값이 같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내가 180도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하면은 이 호의 원주의 길이의 절반이 되니까 얘는 파이가 될 거 아니니? 어차피 이 값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지.
그러다 보면 몇 개 정도 더 하다 보면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 야 이거 절반 해봐. 90도야. 그럼 얘 얼마지? 2분의 파이야. 야 이거 3으로 나눠봐. 60도야. 얘는 얼마나 되지? 3분의 파이가 돼. 야 이거 6으로 나눠봐. 얘는 30도야. 얘 6으로 나누니까 얼마나 돼? 6분의 파이야. 이와 같이 되어지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책에서 뭐라고 했지? 그냥 하나 적어보자. 45도가 있다. 45도가 있는데 호도법의 각으로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약분해서 가져야 되니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4분의 파이가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있어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할 거야. 그럼 얼마나 되지? 60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60분법의 각에서 호도법의 각으로, 호도법의 각에서 60분법의 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좀 더 빨리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가연아.